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스몰 토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스몰 토크라는 거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상대방과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시작하는 짧은 대화 기술을 말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요새 날씨가 많이 춥죠? 요새 건강은 좀 잘 챙기고 계세요? 뭐 이런 인사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스몰 토크의 주요 기능은 이 상대방과 가진 이 어색한 분위기를 이 반전시켜서 친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스몰 토크를 우리는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스몰 토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아온 교육들 때문이죠. 괜히 나대지 말자,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스몰 토크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오만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의 저자가 말하기로는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먼저 대화를 걸어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팩트 폭행을 또 해줍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는 이 스몰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스몰 토크로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영업사원의 대화법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내가 업무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하라고 딱 갔을 때 이 영업사원분들은 상대방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골프 얘기를 30분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정말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걸 이렇게 쓱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현황은 어때요? 이런 거 쓱 물어보다가 다시 또 골프 얘기로 돌아가서 골프 얘기를 또 30분 하면서 이 미팅을 끝내는, 그래서 실제 중요한 내용은 10분도 안 하고 골프 얘기만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다 스몰 토크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기술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좀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떤 특정 모임에 갔는데 다들 어색한 상황인 경우 막 있잖아요. 새로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누군가가 포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무슨 질문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질문을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오픈 마인드인 거죠. 바로 그때 이 스몰 토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나서는 사람,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중심인물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색한 자리에 가면은 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화 분위기를 조금 약간 리드하는 그런 타입인데, 제가 사용하는 팁이 어떤 게 있냐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조용한 친구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고 남의 얘기를 경청해 주길 좋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대답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요새 관심사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바로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먼저 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제가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여러분들 좀 영양제를 좀 챙겨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상대방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대화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저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몰 토크에서 사용하게 되는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잘 지내요? 이런 거는 안 좋다 이거죠. 왜냐? 요즘 잘 지내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그래요. 그러고 말 거예요. 되게 단답형의 대답이 나올 만한 질문은 피하시고 조금 더 상대방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질문들, 이를테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상대방이 생각하고 대답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상대방이 대답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질문 리스트를 추려줬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좀 와닿았던 거, 이거 써먹어야겠다 싶은 것들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업무 관련 질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추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업무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뭐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또는 회사에서 가장 겪었던 황당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받는다고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업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중에서는 만약에 인생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요거는 이제 저도 많이 쓰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시는 책이나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1억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뭐가 있으세요? 요런 질문들은 딱 하는 순간 실패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약간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딱 생각이 들죠. 요런 게 좋은 질문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대화 파괴자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8가지 정도 있는데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FBI 요원, 어디 살아요? 직업은 뭐예요? 취미는 뭐예요? 이게 단답형 질문만 이끄는 사람. 그리고 뻥돌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땐 말이야 무슨 사격을 쐈다 하면 백발백중이고 엄청나게 내가 힘든 고생을 했고 이런 스타일.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자꾸 자기 얘기로 바꾸는 사람. 누가 나 캐나다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는데 막 옆에서 내가 캐나다 갔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이 하고 있는 얘기를 가로채는 사람. 그리고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박찬호처럼. 그리고 아는 척하는 사람. 야, 이 커피 맛있다 라고 하는데 야, 그 커피는 콜롬비아에서 나온 깊은 맛과 향이 있는 전통 있는 커피 막 이러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조언자입니다. 조언자. 예를 들면은 업무 때문에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서가지고 야, 너 평소에 늦게 자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일찍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야, 네가 평소에 운동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너 운동해야 돼 이렇게 자꾸 사사건건 조언하려는 사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걸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단답형만 하는 사람. 밥 먹었어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래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얘기든 꼭 끼는 사람. 이를테면 내가 밥 먹는 얘기를 해도 껴들고 공부하는 얘기를 해도 껴들고 여행 간 얘기를 해도 껴들고 사사건건 껴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완전 대화 파괴자인 거죠. 기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랬다. 그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토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읽고 느낀 거는 사실 이 스몰 토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런 스몰 토크를 활용을 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용기 내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새 대화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편의점을 간다던가 카페를 간다던가 그런 곳에서 알바생들한테 이제 가볍게 스몰 토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스몰 토크의 고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요거를 좀 이제 저도 연습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택시를 타면은 그냥 조용히 이제 앉아서 갔어요. 목적지만 딱 말하고. 근데 요걸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라는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택시 타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이제 스몰 토크를 싹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기사님들이 굉장히 신나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죠. 이런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새 가스 값이 좀 어떻게 많이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사님들이 아주 그냥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한 두세 번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붙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택시를 타는 경우에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 몇 개 영상에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안 했더니 제 친구가 보고 너는 초심을 잃었냐라고 그런 일침을 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지루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빼봤는데 칼같이 이렇게 일침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